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원숭이, 닉네임 원숭이라고 합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한 분씩 닉네임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책방에 참여하게 된 닉네임 몽상가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생각이 많은 편이 아닌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깊이 생각이 잠길 때가 많아서 몽상가라고 별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방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많은 생각들 나눠보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투게더 책방 참여하게 된 닉네임 소나무라고 합니다. 책에서 나무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나와서 나무 이름들을 생각을 하다가 이름에 소자가 들어가서 함께 결합한 소나무로 닉네임을 지어봤습니다. 제목인 단 한 사람이 그래서 단 한 사람이 누굴지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번 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게더 책방에 참여하게 된 말하는 감정입니다. 닉네임은 사실 이렇게 멋진 이유 없이 그냥 지운 거고요. 이번 투게더 책방이랑 독서후기 클럽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제 2회째 독서지기로 활동하면서 문학 부분 도서를 읽고 좀 감상을 공유하는 일이 즐거워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참여하게 된 닉네임 미피입니다. 저도 그냥 캐릭터를 좋아해서 미피라고 닉네임을 지어봤고요.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단 한 사람을 읽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메인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단 한 사람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인물이나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루나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되게 위험한 청소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저한테는 루나가 되게 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 흔히 사회에서 생각하는 직계 가족, 특히 엄마와의 관계성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모라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루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책 내용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목의 혈통으로 약간 능력이 약간 전수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나가 좀 새로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점에서도 좀 루나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한번 말해보자면 저는 금화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에서 보면 금화는 쌍둥이들을 부러워하면서 짝이 있는 모습을 계속 부러워하고 동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같이 따라다녀 주기를 바랐는데 그 금화가 마지막에 나무에 깔려서 죽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그 짝꿍과 한 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사람에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짝은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닐까, 끝까지 갈 수 있는 짝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화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등장인물인 모카가 인상적이었고요. 모카가 일단 기적이었고 악마라고 정의하던 거를 마지막에 자기만의 정의인 단 한 사람으로 이제 정의를 한 게 되게 모카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임천자도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임천자에서 뭔가 자연의 이미지가 있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임천이 또 숲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그녀의 모습과 또 좀 딸에게 뭔가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뒤에서 좀 묵묵히 지켜보는 그녀의 사랑 방식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서 두 인물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목화를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작품 초반부에 인물들이 막 소개되잖아요. 근데 저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구였는지 조금 헷갈리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 세대 이름이랑 부모 세대, 할머니 이쪽 세대 이름이랑 장명된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달라서 일단 오행에 기반을 둔 것 같은 이런 자녀 세대 이름에 좀 눈길이 갔고 그 중에서도 좀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나무목 그리고 불화 해서 목화라는 이름이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다 요일 이름을 가지고 지으신 것 같던데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작품을 좀 읽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단 한 사람만을 구하는 일에 대해 장미수는 지옥이라고 했고 임천자는 기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생각에 더 공감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적과 능력에 의해서 구해지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고 기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구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정되는 대상을 강제성을 가지고 그저 구해야 할 뿐이고 구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구하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두통 등의 고통까지 수반된다면 그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서 저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몽상가님의 의견에 덧대서 저도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정말 저주가 아닐까. 가장 좀 뇌리에 깊게 박혔던 장면은 사람들을 살리는데도 그 중에서 이제 막 방화범도 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상을 살리면서 개인이 겪었을 어떤 윤리적인 모순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목화는 되게 많은 고뇌를 하면서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중개 활동을 본인이 선택한 일이 아님에도 살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이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제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기적이라고 좀 공감을 하는데요. 몽상가님이 얘기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누군가 타인의 죽음에 개입할 수 없는 게 굉장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그것에 이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옥일 수도 있다는 그런 몽상가님의 말에 반해 저는 사실 그게 기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좀 더 컸었고요. 그래서 좀 임천자 기적이라고 했을 때 물론 그 목화가 느끼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에 굉장히 지옥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에 공감이 되지만 이게 기적인가 또는 벌인가 또는 지옥이나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게 더 좀 저에겐 와닿은 것 같아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네,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공감이 조금 더 됐어요. 일단 지옥이나 기적 둘 다 공감은 되었는데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좀 지옥처럼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너무 괴롭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편하게라도 좀 생각하면 좋겠다 해서 기적이라고 좀 좋게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밑에 발췌 지문이 있고요. 책의 줄거리 전반에 걸쳐서 등장인물들은 신과 죽음의 관련성과 그 전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주인공인 목화는 신은 그저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자로 결론을 내리고 자신 단 한 사람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신은 자비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저는 신은 자비로운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한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인간은 우선 살아가면서 뭔가 의미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 의미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놓고 봤을 때도 이 책이 그냥 서점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떠한 고통이나 기쁨이나가 있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 책을 사서 읽고 이 책이 내 책이 되어서 내가 읽은 책이 되었을 때 그 책은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처럼 여기서도 시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한 명을 살릴 뿐이고 그것에서 선한 자를 살렸다, 나쁜 자를 살렸다, 혹은 이것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것은 시는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비롭다, 자비롭지 못하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는 자비롭다거나 자비롭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인이 자비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무엇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갖고 싶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또는 희망을 갖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 중에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탑을 하고 싶어. 하지만 공부를 하기 싫은데 라고 했지만 실제로 과탑을 하게 됐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신이 날 도와주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예를 이제 들으면서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신은 자비로운 존재가 아닐까?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생긴다면 신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신의 뜻과 맞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낼 수 있게 돕는 존재로서 신이 자비롭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으면서 삶이라는 것이 역경을 극복함을 통해 사람이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역경을 완화하는 것을 좀 신의 도움 또는 자비라고 여긴다면 그 자비의 개입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닿아야 과연 자비로운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살리는 대상도 기준도 불분명하고 악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의 도덕성은 대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신은 다만 관측자일 뿐이고 가치관과 논리, 인격이 모두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는 그냥 인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 편하도록 그냥 존재를 상정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좀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자비로운 존재고 어떨 때는 또 자비롭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좀 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신이 자비로운 존재 같지는 않다. 그래서 자비롭지 않은 존재라기보다는 자비라는 게 그냥 없는 우리가 판단하기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비롭다, 자비롭지 않다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단 한 사람을 읽고 삶의 태도나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바뀐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네, 다들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요, 좀 다들 아시겠지만 삶은 계란이다 약간 이런 것처럼 삶이 뭘까 정의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삶이 되게 액체 같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의미 규정 짓는 게 그릇이고 살다가 보면 되게 좋을 때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정말 안정적으로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내 삶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또 너무 불안할 때는 정말 넘칠랑말랑하는 그런 잔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이렇게 불안한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 책을 딱 읽고 삶이 되게
물이고 인생을 어떻게 규정 짓는가가 그릇을 우리가 바꿔 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어떤 그릇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좀 인생의 굴곡에 있어서 좋을 때는 좀 안정적인 그릇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또 힘들 때는 내가 좀 위태위태한 그릇에 좀 분이 넘치게 또는 좀 불안하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걸 인식함으로써 또 느끼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뭔가 하나의 정해진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바뀌어가면서 그거를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삶의 태도랑 인생에 대한 태도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능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책의 중반부에서 보면 장미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뿐이고 결국 나머지는 인간의 몫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제가 평소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 의지나 마음으로 헤쳐나갈 볼 생각을 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한번 일어나 주기를,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이렇게만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트를 읽고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수동적으로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현재의 저의 상태에 집중해서 더 잘 살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테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죽음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살면서 아마 다들 그러실지 아니실지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순 없겠지만 대체로 현재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간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현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가끔씩은 끝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길이 있고 오래 걸리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끝이 있듯이 저희 삶에서도 끝이 있을 텐데 너무 현재에만 집중해서 달려가다 보면 놓치는 것들도 많을 거고 그 과정이 지치고 힘들기만 할 것 같아서 가끔씩은 언젠가 끝날 거니까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중반부쯤까지 읽을 때까지는 좀 작가의 묘사가 좀 불호에 가까웠습니다. 왜냐면 반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는 장면을 마치 섬광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또 잔상을 남기듯이 좀 연출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삶 속에서의 절망이나 비관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다지 희망적인 전개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 유쾌하게 중반까지 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루나 이야기랑 그리고 모카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면서 신이 자비롭다, 잔혹하다 또는 중개자의 운명이 기적이다, 저주다 혹은 삶이 뭐 아름답다, 진한하다 이런 양분적인 가치 판단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해서 이제 우리도 허무에 조금 초연해지는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감상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나무. 저는 일단 죽음을 마주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뒷 표지에 적혀 있는 이제 글귀인데 영원한 건 오늘뿐이야 세상은 언제나 지금으로 가득해라는 이 글귀가 있는데 그래서 영원한 이 글귀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을 소중하게 즐겁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지금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나라는 한 존재, 나라는 단 한 사람을 좀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투게더 책방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혼자 책을 읽을 때는 혼자 생각을 가지고 그 자신의 생각으로만 생각을 정리하고 끝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도 들어볼 수 있고 다른 의견이나 비슷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 파트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 파트에서는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좀 더 깊게 이해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독서였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진용 작가의 이 작품이랑은 저의 취향이 그렇게 막 부합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고 휘발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좀 반대되는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조금 많이 정리되는 것 같고 더불어 제가 직접 발화를 하면서도 제 입장이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감상이 조금 영유해진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좀 책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